안녕하십니까. 태열철학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운성이란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이 시간 속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나타내는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운을 논하는 식관이 있고 물질을 논하는 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논하는 식관은 선천식관이라고 하고 물질에 대한 식관은 후천식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천식관의 12운성은 그 적용법이 선천식관과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선천식관의 12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행이 만들어져서 이게 음양으로 나누어서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잘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뿌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요.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 근원은 다 이 12운성에서 기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천식관의 생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지구고, 요것은 지구의 반대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인 땅 위에는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얼정신계란 음의 기운이 생성이 되고, 이 공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갑병, 무경임의 기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형성됐다는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의 빛이 많이 이제 비치는 쪽으로 오면은 병화하고 무토가 활성화되고 태양의 빛이 없으면 임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방향을 갑이라고 하고 지는 방향을 경이 되겠죠. 근데 지구는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 경이 되는 요 방향에서 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은 태양의 빛을 비추면 땅이 열을 품으면은 그것이 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그 열을 품은 땅이 식으면은 딱딱하게 되지요. 그것이 신이 되고 다시 빛이 없는 곳으로 가면은 여기 개수, 그렇게 습기, 음기가 돼서 한기가 되지요. 그래서 양은 기이고 음은 질이다. 그리고 양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고 음은 반시계 방향으로 역행을 합니다. 선천식관에서. 그럼 후천식관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선천식관의 작용으로 후천식관이 즉 물질의 식관이 만들어지는데, 후천식관은 땅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지구 위에, 지구 안에 땅 위에서. 그래서 해가 받으면은 해가 뜨기, 이제 지구가 돌아가니까 여기 해가 이제 태양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은 갑의 기운이 생성되지요. 위로 상승하는 기운. 그 다음에 을의 기운, 옆으로 확장하는 기운. 그 다음에 여기 병의 기운이 됩니다. 병이 빛이 아주 밝아지는 자리고, 빛이 밝은 것이 지속이 되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정화가 되고, 다시 그것이 식으면은 경금이 되고, 더 식어서 단단하게 되면은 신금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임수가 되고, 다시 개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생성된 이 10개의 식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후천식관의 배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질의 식관이다. 그 땅 위에서 보면은
요 가벌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이쪽이 먼저 햇빛을 받으니까 여기가 이제 가벌이 형성이 되고, 병화가 여기 태양이 되고, 무토는 하늘 높이 있으니까 산이 되고 공기가 됩니다. 여기 무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가 멀어지는 쪽이 경금, 신금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위와 자갈이라고 합니다. 신금을 보석이라고도 하지요. 정화는 기토하고 이제 땅이 되고, 임수는 그 땅에 고인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는 공기 중에과 이 공간에 존재하는 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은 위로 올라가고, 햇빛이 없으면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 반복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은 나무가 되고, 을은 꽃이 되고, 병은 태양이 되고, 정은 불이 되고, 무는 산이 되고, 기는 땅이 되고, 경은 바위가 되고, 신은 자갈이 되고, 임은 호수가 되고, 개수는 비가 됩니다. 이것을 후천식간이라고 합니다. 먼저 12운성의 그 이름하고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은 하나의 오행이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행이 시간이지요.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생기고 또 1년이 생기고 또 대운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큰 계절의 변화가 생기지요. 그 속에서 이렇게 시간의 영향과 그 선천 오행의 영향으로 후천에 만들어진 물질의 오행이 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12운성과 상태, 제일 먼저 절입니다. 절은 모든 인연이 끊어진 상태다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몸은 사라지고 정신만 남아있다. 즉 절이란 거는 물질의 형상은 사라졌는데 그 기운은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태란 거는 그 하나의 기운이 입태로 자궁에 정자가 착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태에 들어간다. 요것을 이제 입태라고 합니다. 그 양이란 것은 배양한다 해서 모태에서 자라는 상태를 말하고, 생은 장생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욕은 목욕으로 발가벗고 다니는 유소년기가 되고, 대는 관대로 세상에 첫 발을 디딤을 뜻한다. 이것은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일을 하는 시기가 되니까 대학 지나가는 시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록은 근록으로 직책을 받음을 뜻한다. 요건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지요. 왕은 제왕으로 힘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요 왕은 중년의 시기로 어디 직장에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제 내가 직책도 가지고 나름의 역할도 가지고 해서 그 힘이 가장 강한 시기를 제왕이라고 합니다. 새는 세태로 기운이 서서히 빠지는 상태이다. 이것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은퇴할 무렵이 되면은 뒤에 물러나서 멘토의 역할을 하고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병은 질병으로 서서히 병이 드는 단계이다. 몸이 병드니까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일을 중지하는 시기가 되겠죠. 퇴직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산은 사망으로 죽음과 같은 단계를 뜻한다. 이것은 퇴직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묘는 인묘로 무덤에 갇히는 상태로 뜻한다 했으니까 이때는 모든 사회생활을 거의 단절을 하고 나름의 세계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하는 시기를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병사묘 요 시기에는 육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은 절부터 시작해서 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터득한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경험을 이때는 정리정돈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는 기록하고 지필로 남기고
부인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삶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종교나 정신적인 영역,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식간의 12운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식간은 갑을, 병경, 무기, 경신, 임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12운성의 운행 순서는 같습니다. 절태, 양생, 욕대, 록광, 세병사묘 이렇게 가는데 갑병, 무경임, 양간은 순행을 합니다. 요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선천식간은 이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을정, 기, 신계는 이렇게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식간은 그 시작점이 어디냐, 어떤 분들은 장생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보면은 절하는 자리, 그렇게 몸은 없고 기운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육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천식간의 12운성. 고천식간은 지구의 공전에 의해 그 모습이 변하므로 대운에서 각 오행의 12운성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이 고천식간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심천에 따른 오행의 형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조우론과 물상론, 이것들이 12운성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사주간명시에는 일주를 기준하기 때문에 일간만 논하는 12운성을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여서 적용을 하면 간명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배우면은 우리가 계절을 이래 먼저 보고 신강신약을 따지잖아요. 병화가 태양인데 해자 어떤 밤에 가고 겨울에 가면은 힘이 없으니까 기운이 약하다. 그것이 그 12운성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12운성에 가면 그때는 절태양의 양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오행의 근본은 이 12운성의 변화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이론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것들을 이 12운성의 근본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을 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운성의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식간은 순행을 하고 역행을 하는 음양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그 절하는 자리가 갑은 신의 절하고 을은 유의 절하고 병무는 해의 절을 하고 정하고 기는 자의 절을 하고 경은 인의 절을 하고 신은 묘의 절하고 임은 사의 절하고 개는 오의 절을 합니다. 그래서 갑은 신의 절을 하면은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순행을 하고, 을은 유의 절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이렇게 이제 역행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병화하고 무토를 같이 놓고 정화하고 기토를 같이 놓은 이유는 명리학은 이 지구 안에서 지구의 땅 위에서 생성된 오행의 그 변화를 논하는 학문이 되지요. 그래서 그 중심이 갑이 됩니다. 갑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갑을 생명이다. 갑이 뭐냐? 위로 용출하는 기운이니까 자라나는 나무다.
그래서 대표적인 설명을 나무를 빌어서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땅과 태양,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고 땅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모토는 공기 중에 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은 모토가 그 빛이 난반사를 하게 되면서 빛도 살아나고 모토도 살아나고, 거기서 또 이제 열기가 생기죠. 그 생긴 열기가 정화가 되고, 그 정화는 기토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하고 기토는 같이 가고, 병화하고 모토는 그 운행을 같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갑의 12운성을 보면은 갑은 신에 절을 하고 유에 태를 합니다. 그 절을 한다는 거는 형상은 있는데 형상은 없고 정신만 남았다. 그렇게 나무가 가을에 가면은, 요 신을에 가면은 그 모습은 있대, 모습은 보이되 그 사실 모습의 기운은 다 사라지고 그 갑이란 기운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12운성 수지법입니다. 이것은 그 12운성을 우리가 암기를 할 적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지법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수지법은 뭐냐,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갑을 짚는다 이러는데, 그게 오른손으로는 필기구를 들고 왼손으로는 이 손에서 육갑을 계속 짚어 나갑니다. 이게 이 육갑 짚는 법을 터득해 놓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손그림에서 손 요 마디마디를 하나의 경계선이라 보면은 요거 임묘진, 그렇게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는 임묘진이 되니까 동쪽이 되고 봄이 되지요. 그 다음에 4, 5미 손가락 끝마디 3개, 끝쪽 3개, 여기는 여름이 되고 남쪽이 됩니다. 그 다음 요 새끼손가락 3개는 가을이 되고 서쪽이 됩니다. 그 다음 해자축, 여기는 겨울이 되고 북쪽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암기할 적에 이 왜 이제 여기가 절이냐, 천간의 절지란 이 천간에 있는 오행의 뿌리가 충을 당하여서 형체는 없어지고 기만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갑은 그 뿌리가 갑인이 되지요. 록지가 갑인이 여기 오면 인신충을 당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사라지고 뭐 형체는 사라지고 기운만 남는다. 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묘가 되면은 묘유충을 당해서 기운만 남게 되지요. 요 이제 병화하고 무토 역시 해에 오면은 병림으로 충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오와 병정이 하늘에 있을 때와 땅에 내려왔을 적에는 그 모습이 바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 12운성을 논할 적에 병화가 요 해에서 절을 한다 합니다. 정화는 열이니까 요 5에서 열이 제일 강한데 자가 오면은 자오충으로 해서 이렇게 열이 사라지니까 절을 한다. 기토 정화는 같이 가고 무토 병화는 같이 갑니다. 경신 역시 요 뿌리가 인신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요 우박이라고 하지요. 경금이 설이라기도 하고 우박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제 봄이 오면은 그것이 형태를 갖추지 못하니까 이제 이슬로 변하지요. 그래서 인신충을 당하고, 신금 역시 똑같습니다. 신유가 묘유충을 당하니까 서리가 이슬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수는 요 4에서 절을 하고 개수는 5에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짚을 적에 요 엄지손으로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요렇게만 요 부분만 기억하면은 쉽죠. 그 다음에 갑은 여기서부터 절대 양생 욕대 록왕 이런 식으로 절대 양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 묘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을은 절대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 묘 이제 이런 순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양은 순행하고 음을 역행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갑의 12운성은 여기 이제 절이 되죠. 신에 절태양생 욕대록광 쇠병사묘 이렇게 가고, 을의 12운성은 을이 유에서 절이니까 유에서부터 절태양생 욕대록광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지손으로 여기를 짚고 절태양생 차곡차곡 짚어 나가면서 이 12개의 과정만 내가 외워 놓으면 됩니다. 그 뒤에 글자를 생략하고 앞에 글자 한 자씩만 다 외우지요. 절태양생, 욕대록광, 쇠병사묘. 그러니까 절태양생은 이제 형상이 이제 생겨서 자라나는 시기이고, 욕대록광은 내가 이제 활동하는 시기가 되고, 쇠병사묘는 활동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기가 됩니다. 병의 12운성은 요 해에서부터 절태양생 이렇게 가면 되고, 정의 12운성은 정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됩니다. 무의 12운성은 병과 같이 가니까 순행하면 되고, 기의 12운성 역시 이렇게 역행을 하면 됩니다. 경은 인에서 절이니까 여기가 절태양생 이렇게 돌아가고, 신은 유에서 절이라서 절태양생 욕대록광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임수는 요 사에서 절이 되고, 개수는 요 오에서 절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12운성을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 수지법을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내 손안에 천하가 있다 합니다. 동서남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기 다 있지요. 그러니까 60갑자를 외울 때도 간단합니다. 이게 갑을 변경부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자에서 시작하거든요. 요 갑을 올리면은 갑자, 그 다음에 을이 되지요. 을이 가니까 을축, 그 다음 병이 되니까 병인, 그 다음에 정이 되는 게 정묘, 정 다음에 무가 되니까 무진, 그 다음 기가 되니까 기사, 경이 되니까 경호, 그 다음 신미, 임신, 개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데 두 개가 없잖아요. 갑이 지자리에. 그래서 요 자리를 짝이 없대서 공망이라고 하죠. 요것을. 그래서 갑자순의 공망은 이렇게 돌아가서 요 수레가 공망이다.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12운성이 선천의 식간의 12운성과 후천의 물질의 식간의 12운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고 12운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을 12운성만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더라. 즉 여기에 물질의 식간의 12운성은 선천의 식간의 12운성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맞더라는 것이죠.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 우리가 쓰는 계절적으로 쓰는 신강신약이라든지 한난조습이라든지 궁통이나 난강망의 이 계절론이라든지 그것들이 결국은 12운성의 상세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고서에 보면은
이 물질의 후천식간의 12운성을 할 적에 음의 12운성을 따로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갑의 12운성을 가지고 을을 같이 사용을 하고, 병의 12운성을 정을 같이 이렇게 간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그냥 하고, 굳이 후천식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감명하는 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12운성을 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세한 기초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선천식간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따라가면 맞고, 어떤 때는 후천식간의 요것은 후천식간이니까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볼 적에 대운이나 이런 쪽에서는 12운성이 선천식간의 12운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명조나 세운이나 이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12운성을 가지고 그 운을 너무 그렇게까지 판단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주간명의 기준은 일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신이다 이랬을 적에 요거는 갑이 신에 있으니까 요거 절처봉생이다. 절처봉생이다. 신유에서 신중의 임수에 생을 받으니까 절처봉생이다. 이걸 이렇게 논하는 자체가 벌써 12운성의 절의 형상이 되고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육식갑자가 결국 12운성에 있어서 이 글자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나타낸 것이 육식갑자가 됩니다. 경인이다. 이 경인과 경신이다. 이건 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경일간 하나만 가지고 뭐 어떤 12운성에서 지금 이 시기가 12운성으로 뭐니까 어떻게 된다. 이래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주를 일지 요 부분이 자체로 벌써 12운성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서 쓰려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이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것과 요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매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은 오행의 특성을 공부하실 적에 자세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간명 하실 적에는 먼저 일간을 봐야 되지만은 그 앉은 자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일주란 것이 생겼거든요. 그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 혼선되는 것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